목동 9단지 아파트가 정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해 재건축이 확정됐습니다. 목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14개 단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진단 용역을 재추진 중인 11단지를 제외한 13개의 단지의 재건축이 확정됐습니다. 20년 가까이 입양아들을 위한 베네쩌 고리를 만들어서 기부하고 있는 이웃을 소개합니다. 바느질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구멍난 마음을 꿰매고 있는 우리 동네 히어로 만나보겠습니다. 은평구가 채무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해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1,000명이 넘는 주민이 센터를 찾아 채무 관련 상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천구 목동 9단지 아파트의 재건축이 확정됐습니다. 양천구는 지난 6일 목동 9단지 아파트가 정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목동 9단지 아파트는 지난 2020년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별도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약 3년 만에 재건축이 최종 확정된 건데요. 이로써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 중 11단지를 제외한 13개 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습니다. 노후 건축물이 즐비해 있던 은평구 역촌동 역세권에 35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대조동 59-1번지 일대에 장기 전세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역촌역 인근 2만 8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까지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또 커뮤니티 지원시설과 어린이 공원을 확충하고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서울흥로 8길 등 일부 차로의 폭을 늘릴 방침입니다. 주변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바느질 나눔 봉사를 해온 분이 있습니다. 바느질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구멍난 마음을 꿰매고 있는 우리 동네 히어로 손성혜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바느질합니다. 바느질로 완성된 옷은 입양아들을 위한 베네쩌 고리입니다. 곽경희 씨는 매년 적게는 400~500벌에서 많게는 700~800벌의 베네쩌 고리를 만들어 기부하고 혼자 아이를 낳게 된 미혼모들에게 바느질 방법도 가르쳐줍니다. 베네쩌 고리만 가르치는 것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얘가 배 위에 딱 올라서 이거 너 옷이야. 엄마랑 같이 살자. 이러고 입양을 안 보내더라고요. 곽 씨에게 바느질 나눔 봉사를 시작한 계기를 물어보니 40여 년 전 이야기로 말문을 엽니다. 22살에 바느질을 배우기 시작해 한복집을 차리기까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30cm를 신문은 30cm 나오니까 그래서 잡아보고 손으로 계속 잡아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남들 이제 다 잘 때 나는 1시간 덜 자면 되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빨리 배워서 엄마 생활비도 좀 드려야 되고 그러는데 뭔가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은 느낌. 첫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정신없이 살다가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순간 남편과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은평구에서 진짜 돈 없이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따뜻한 뭔가가 있고 애도 이렇게 얻고 그랬는데 나는 다 여기서만 이렇게 받았지 이렇게 누구를 줄고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애기 아빠랑 굉장히 없이 시작할 때 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살면 봉사도 하고 하자 이랬는데 우리도 이제 첫 애를 이제 그렇게 돼서 그때 이제 그 얘기를 서로 잊지 않고 살았는데 그걸 잊고 살았어요. 나눔의 시작은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한 수의 만들기였습니다. 몇 개월을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 수의를 다 정말 만들었어요. 그 막 사람들이 이제 서로 달라 그러는데
그때는 맨 처음에 이제 봉사 시작하면 그게 너무 재밌어서 또 미친 듯이 해가지고 1년에 막 6, 7, 이제 사업이고 뭐고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렇게 시작된 봉사활동이 올해로 20년째. 62살인 곽 씨는 나이 여든이 돼도 바느질하고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한 번 하자는 게 이렇게 20년이 왔어요. 그만 안 둬요. 예. 저는 이거를 안 하면 안 돼요. 예. 또 습관이고 그냥 해야 되는 길이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바느질로 할 수 있는 거는 필요하다면 해줄 수 있어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된 입양아들에겐 엄마 품속 같은 따뜻함을 선물하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겐 생애 마지막이 외롭지 않게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주고 있다는 곽경희 씨. 따뜻한 나눔으로 지역을 밝히는 우리 동네 히어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음에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 전망 조금 더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절기상 눈이 가장 많이 온다는 대설인데도 날씨가 포근한데요. 이유가 왜일까요? 네, 12월 상순인데 상순 기온치고는 비교적 높은 기온을 최근 보이고 있습니다. 7일이 눈이 많이 내린다는 절기상 대설입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들이 계속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기온이 높은데 이 지금 높은 기온은 8일 날 서울 낮 기온이 16도까지 올라가는 9일은 14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그 포근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설에 눈은 내리지 않고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그 춥지 않은 대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비교적 기온이 높아서일까요? 최근 며칠간 미세먼지가 좀 말썽이었습니다. 겨울의 불청객 사만삼이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겨울 날씨를 대표하는 그 용어가 사만사온. 한 3일 정도는 춥고 사나흘 정도는 이제 누그러져서 추위가 덜 춥고 이제 이런 말이었는데 이 덜 추울 때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찬바람이 불지 않고 따뜻한 성질로 그 찬 공기가 변질될 때 바람이 약해지거든요. 이때는 우리나라 내부에서 내뿜는 미세먼지, 서쪽에서 중국 쪽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더해져서 공기가 잘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간은 이제 사만사온이 아니라 사만삼이로 표현을 하던데 역시 최근 그 바람이 약한 날에는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높아지고 있고 겨울철엔 그런 속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날이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불 때는 공기가 흩어져서 공기가 깨끗하고 좀 누그러졌을 때는 바람이 약해서 겨울철에 내뿜는 그런 난방 또는 공장 우리가 그 화력 발전 이런 데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농도가 반영이 돼서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12월 초임에도 러시아를 비롯한 중부 유럽에 엄청난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유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도 올겨울 좀 이례적인 폭설이 내린다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유럽은 지난해 따뜻하고 눈이 적은 겨울을 보냈거든요. 또 유럽은 올여름에 47도의 폭염, 또 8월에는 그리스에서 산불로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올겨울은 시작부터 지금 폭설과 한파로 그 초겨울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뮌헨에서는 지난 2일 44cm의 눈이 내렸고 모스크바에서도 역시 그 4일 기록적인 눈이 내렸습니다. 또 시베리아 기온은 초겨울 기온치고는 이례적으로 최근 영하 50도에서 5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유럽의 한파는 북극에 머물러야 될 그런 찬 공기, 북극 찬 공기가 유럽 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연성 때문이죠. 이 찬 공기가 만약 동아시아 쪽으로 내려왔다면 우리나라에 이런 한파와 폭설이 내렸을 겁니다. 역시
그 겨울 내내 이러한 북극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런 기습적인 한파가 우리나라에도 내려올 수가 있고요. 자, 그게 몇 월 며칠 올 거냐? 이건 아직 그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12월, 1월, 2월을 겨울로 보는데 겨울철 동안에 이러한 북극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고 그때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한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천여 건의 채무 관련 상담과 지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는 금융복지상담사 3명이 상주하면서 가계 빚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채무 조정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말 기준 상담 건수는 1,109건으로 유형별로는 채무 상담 357건, 파산 면책 233건, 개인 회생 60건 등입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녹번역 3번 출구 119 안전센터 건물 3층에 마련돼 있으며 지난 2016년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지방 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0년 뒤에는 대학의 절반 이상이 없어질 거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방 대학이 지역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천혜열 기자입니다. 경북 경산시에 있는 옛 대구 외국어대학교. 각종 대학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했고 학생 충원율이 69%에 그치면서 결국 지난 2018년 문을 닫았습니다. 학생은 없고 싹 다 가부대야. 그래서 저것도 문 닫는다 카드만에 안 닫고 저러가 땡기고 외국 사람들 많이 와가 하고 저거는 닫아보고 하면 몇 년 됐어요. 대구 외곽에 위치한 경북 외국어대학교는 이보다 앞선 2013년 폐교됐습니다. 2005년 개교 이후 정원을 한 번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2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이듬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대구권에서만 총 4개 대학이 문을 닫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개 가까운 대학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지방대학들입니다. 2042년부터 2046년까지 국내에서 살아남는 대학의 수는 지금의 딱 절반 수준인 190곳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금도 지방에 있는 소규모 사립대학은 모집 정원의 절반도 채우기 힘든 상황으로 운영되는 학과도 적습니다. 주중에는 1개 학과만 있습니다. 1개 학과에. 주말에 이제 2개 학과 정도 있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학교 규모가 작다 보니까 충원율의 하락세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교수들도 신입생 유치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주로 시간이 날 때 조금 더 작은 중소 군 단위로 찾아가서 직접 치성관계에 있는 이런 지인들을 찾아가서 학생 유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관건은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입니다. 유사학과 통폐합도 하고 학문 분야 간에 그 수요에 따른 정원 조정도 하고요. 그렇게 그런 수많은 작업들을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입학 업무에 있어서 효과가 좀 있었지 않는가 싶고요. 지방대학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와 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